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 구미에는 사방에 깊은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장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장승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으로 마을의 입구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곤 했다. 구미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무척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매년 특별한 날에 장승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은혜에 감사했다. 장승 덕분에 마을은 항상 평화롭고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긴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강가의 물이 말라가고 밭의 작물들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른들은 장승께 더욱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중한 곡식과 음식을 준비하고 장승 앞에 모여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가뭄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젊은이가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장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마을 근처에 오래된 굴 속에 숨겨진 우물을 찾아라. 그 물이 가뭄을 해결할 것이다. 젊은이는 아침이 되자마자 그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꿈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따라 마을 근처에 오래된 굴을 찾기 시작했다. 굴은 깊고 어두웠지만 사람들은 꿈에서 장승이 말한 우물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탐험했다. 그들은 깊은 굴 속에서 고요하고 맑은 우물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쁘게 물을 퍼올려 마을로 가지고 돌아왔다. 놀랍게도 그 물을 사용한 이후로 마을의 땅은 다시 비옥해졌고 가뭄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장승의 신비로운 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로도 매년 그들은 장승을 위한 더 큰 제사를 지내며 그의 존재에 감사했다. 이렇게 구미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장승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는 구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전해지는 민속신앙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김천에는 깊은 산속에 감춰진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영험한 민속신앙의 중심지로 숲속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곤 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각종 신화를 구전으로 전했다. 김천에는 한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초여름 아침 태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 무렵 한 채 사냥꾼이 마을을 떠났다. 배낭에는 장비가 가득했고 손에는 번쩍이는 활과 화살을 쥐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전설의 호랑이였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산속 깊은 곳 흉포한 폭포를 지나 은밀한 숲에 산다고 믿었다. 사냥꾼은 몇 날 며칠을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수색에 나섰다. 사냥감의 흔적을 쫓던 중 어느 날 밤 그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달빛이 환히 비치는 밤 깊은 숲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포가 앞에 나타났다. 폭포 아래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빛나는 용이 우아한 자태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사냥꾼은 공포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호랑이와 용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교감하고 있었고 사냥꾼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마주했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했고 우주의 신비가 그 짧은 순간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후로 사냥꾼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자연과의 조화를 깨닫게 되었고 사냥을 그만두고 마을에 돌아와 그곳에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목격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존중과 조화로운 삶의 교훈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후 김천의 사람들은 호랑이와 용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며 자연의 숭배와 인간의 겸손을 강조하게 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신비를 조심스럽게 탐구하며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 이야기를 전했다. 김천의 깊은 산속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목포의 바닷가 마을에는 긴 중림이 늘어서 있었다. 이 중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으며 마을의 젊은이 중 누구도 그 깊은 숲 속을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전설에 의하면 이 중림에는 바다의 신과 바람의 정령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바다의 신은 그 바다를 지키고 있었고 바람의 정령은 숲을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십 년마다 바다의 신과 바람의 정령이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졌으나 그들의 만남을 보는 것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만약 그 신성한 순간을 본다면 그 사람은 광란에 빠져 결국 바다로 사라져 버린다는 미신이 있었다. 어느 여름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어두운 밤이 되었다. 마을의 젊은이 중 한 명인 수우는 미신을 거의 믿지 않았다. 그는 호기심과 약간의 반항심에 불타올라 그날 밤 중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함께 간 친구들 모두 그를 말렸지만 수우는 멈추지 않았다. 중림의 안개는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바람이 불어 그의 귀에 윙윙거렸고 마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중림 속 깊은 곳 그는 작은 호숫가에 다다랐고
그곳엔 신비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나는 호숫가 앞에서 수은, 은진정한 신의 만남을 목격했다. 바다의 푸른 신이 물 위로 솟아오르고 바람의 투명한 정령이 벼랑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중림의 나무들이 그 순간을 손가락으로 느끼는 듯 사각거렸다. 수은은 그 광경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순간의 경외감이 그의 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릴 즈음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바람이 정령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뒤로 정령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그것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수은은 그 후로도 살아있었으나 그는 더 이상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의 귀는 언제나 바람의 속삭임을 들었다. 결국 그 또한 바다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묵포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은 그들 믿음 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매년 바다의 신과 바람의 정령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린다. 그들은 그들의 전설을 기리며 바다와 숲의 평화로운 공존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전설 속의 한 페이지를 펼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작은 고장 홍성에서는 태양신을 모시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였으며 특히 마을의 어부들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는 그들이 바다로 나갈 때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마을의 중심부에는 오래되고 커다란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태양신이 머무른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작은 돌재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단에 모여 태양신에게 감사와 기원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빛과 함께 시작된 하루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태양신을 위한 축제가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고기잡이 날의 전날 밤이면 마을의 어르신들은 젊은 어부들에게 전통적인 고기 잡는 방법과 태양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한 소년 진수에게도 잊히지 않을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홍성 바닷가에 사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끔찍이 사랑했고 장차 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부가 되기를 꿈꾸었죠. 드디어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 진수는 태양신을 기리는 의식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착실히 준비를 마치고 제단 주위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신선한 꽃다발과 바다의 은혜를 상징하는 생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제사장은 축제를 열며 태양신을 모시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따뜻이 내리쬐는 햇살 속에서 진수는 제사장의 목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의 모두가 목소리를 맞춰 노래할 때 그는 자신의 가슴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신이 직접 그의 소원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마을의 어부들은 태양신의 축복을 간직한 채 새벽 바다로 나갔습니다. 진수 역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채 항구에 섰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윽고 수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 빠른 물살 속에서 황금빛 물고기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당혹감과 경이로움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 가득히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대목은 태양신이 축복을 내려준 것이 분명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진수에게 어떤 고기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그리고 그 속의 풍요를 가져다준 태양신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마을의 고깃잡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노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흥겹고 풍성했던 그날의 추억은 진수가 나이가 들고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홍성이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양신을 모시는 민속신앙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전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영암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그것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바위 할머니라는 신비로운 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암의 중심부에서 한참을 걸어나가면 작은 숲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짙은 나무 사이로 커다란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바위는 바위 할머니라 불리며 수세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오래전에 마을을 구한 노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 영암 마을이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마을에는 지혜롭고 친절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듯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해 전례 없는 가뭄이 찾아와 마을의 식량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크게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할머니는 꿈속에서 신령한 존재가 나타나 자신을 안내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꿈을 따라 할머니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 신령한 바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바위에서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줄 신비한 약초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약초와 샘물을 마을로 가져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을은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희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마을에 다가올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리고 다시 한번 그 바위로 돌아가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마을엔 다시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며 그 바위 능바위 할머니가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영암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의 자애로운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바위를 찾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면 그 바위에 깃든 할머니의 영혼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그 바위 앞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소원을 빌며 할머니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전설은 영암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더욱 단단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희생정신과 사랑의 이야기로 영감받은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 바위를 찾아가며 그 전설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